중국과 미국이 각각 상대방 고위 인사를 제재하면서 갈등 양상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첫 시발점은 바로 중국이었는데요. 지난달 중국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입법회 의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면서 홍콩 정부에 의원직 박탈 권한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이때 홍콩 정부는 즉각적으로 야당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했고, 이에 반발한 나머지 야당 의원 15명 전원도 모두 사직서를 내게 되었죠. 결국 사실상 홍콩 정치권의 야당의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본격적으로 홍콩을 집어삼키기 시작하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난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 전원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지난달 중국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의회를 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죠. 더욱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제재 경위를 설명하면서 중국의 상무위는 반체제 인사를 억압하고 중국의 억압 정책에 항의하는 이들을 체포하는 근거가 된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미국 측은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 약화에 책임을 지도록 계속 협력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반드시 국제적 약속을 준수해야 하고 중국의 행보를 규탄하는 수많은 나라가 내놓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인대와 상무위 부위원장은 각각 우리나라의 국회와 국회 부의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정치의 핵심 인물을 제대로 제재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다만 현재로서 이번 미국의 제재안에 중국 공산당의 가장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현재 미국 언론들은 리잔수 위원장도 제재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죠. 결국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 상무위 부위원장들은 본인과 직계가족의 미국 방문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도 동결되었는데요. 또한 미국 정부가 허가하는 매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인과의 거래도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칼끝이 공산당 핵심부를 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제재에 중국도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바로 최근 중국 정부가 홍콩 문제에 개입한 미국 인사들에게 동등한 제재를 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것인데요. 이에 따라 중국의 제재 대상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공산당 핵심층을 상대로 한 미국의 제재가 내년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기싸움에서 시작부터 지게 만들 수 있고 중국 공산당 지도층의 내부 동요도 확산시킬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국에서 절대 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지는 공산당 핵심부를 미국이 건드리자 사실상 최고 수준의 경고를 미국에 보냈다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 내 전문가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인대 고위급의 이례적인 대미 경고는 중국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누가 차기 백악관 주인이 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처럼 미중 관계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듯 중국 정부도 곧바로 맞대응 전략을 꺼내들었는데요. 바로 이번 10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홍콩 문제와 관련해 악의적인 행동을 한 미국 정부 관리와 의회 인사 그리고 비정부기구 인사와 그 직계 가족에 대해 대등한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중국은 홍콩이나 마카오를 방문하는 미국 외교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대우를 취소한다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화춘잉 대변인은 제재 대상이나 시기를 밝히지는 않겠지만 누군지는 자신들이 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누가 봐도 홍콩을 돕기 위해 동분서주한 미국 정계 인물들을 향한 경고성 발언인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이러한 발언 뒤 중국 정부도 미국은 홍콩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심각히 간섭하고 중국의 이익을 크게 해쳤다고 비난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즉각적으로 홍콩과 중국 내정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을 계속 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의 인사에 똑같은 제재안을 내놓자 중국 관영 매체들도 여러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대표적으로 환구시보는 제재 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지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와 비판에 앞장서온 폼페이오 장관이 제재 1순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듯 중국 내 전문가들도 폼페이오 장관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 내 많은 고위 관료들이 전인대 보복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홍콩 내정을 간섭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일부 미국 의회 의원들도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심지어 이들은 중국의 대응이 21세기 이후 최고 수위에 이른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보복이 1990년대 후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 오폭 사건 이후 미국에 대한 최고 수준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코소보 분쟁이 한창이던 1999년 유고 연방의 나토군의 일원이던 미군 전투기가 공습을 하던 와중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이 폭격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때 대사관 직원과 가족 등 수십 명이 다치거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당시
당시 후진타오 부주석은 TV 담화를 통해 나토의 이번 행위는 중국의 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범 행위이자 비엔나 외교관계 협약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제멋대로 짓밟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중국 관영 매체들도 미국 주도하에 나토가 이번 일로 중국의 피해 채무를 졌다면서 중국을 깔보지 말고 중국인을 모욕하지 말라는 기사를 연일 쏟아냈는데요. 이로 인해 당시 중국 내 반미 감정은 극에 달하게 되면서 상당 중국인들이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에 있는 미국 공관 앞으로 몰려가 대규모로 시위를 벌이면서 양국 간의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자 미국은 국무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중국 국민과 정부의 심심한 위로와 가책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하며 우리의 실수로 인한 대사관 오폭이 워싱턴과 베이징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길 희망한다고 밝히게 되죠. 게다가 클린턴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국 대사관 폭격은 비극적 실수였으며 나는 중국 국민과 지도부에 대해 충심 어린 유감과 조의를 전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오그라드 대사관 오폭 사건보다도 이번 중국 전인대의 대미 비난 성명이 더 높은 수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도발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미국의 전인대 제재 직후 로버트 포든 중국 주재 미국 대사 대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죠. 심지어 국무원 산하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도 성명을 통해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미국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이들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전인대 상무위의 홍콩 보안법 제정 및 입법회 의원 자격 문제에 관한 결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인대 상무위 지도자에게 제재를 단행했는데 이는 국제법을 완전히 위배한 것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히스테리 정치적 괴롭힘으로 미국에 강력히 분개하고 규탄한다고 밝혔죠. 마찬가지로 다른 관영 매체 역시 미국을 향한 비난에 동참하면서 반미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미국의 전인대 제재는 신경질적인 정치 횡포로 중국 정부와 인민의 강한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면서 홍콩은 중국 내정으로 미국은 함부로 간섭할 자격이 없다며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잘못을 시정해 이번 제재 결정을 철회하고 앞으로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게다가 이러한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일부 네티즌들도 신임 주중 미국 대사로 거론되는 피트 부티지지의 인신공격성 조롱글을 올리는 등 중국 내 반미 감정이 고조되면서 양국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을 폐쇄하고 중국이 이에 대응해 청두 미국 영사관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양국이 화해한 뒤 영사관 업무를 재개하고 비자 제한을 취소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중 관계 개선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오바마 행정부까지만 해도 비교적 중국에 관대했던 민주당조차 지금은 대중 강경 전략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예전과 같은 미중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인데요.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과거와 달라진 만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의 우호적 관계가 중국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듯 중국 당국은 우선적으로 미국의 최대 우방국 중 하나인 동시에 이웃나라인 일본에 손을 내밀었는데요. 바로 지난달 방일했던 왕이 외교부장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에게 내년에 중국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방문 당시 왕이 부장이 모테기 외무상에게 내년에 중국을 방문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모테기 외무상은 적절한 시기에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는 도쿄올림픽과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우호 분위기를 만들어가려는 포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 형식으로 일본을 찾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 열도 문제를 두고 오랜 기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과거사 문제 등으로 양국 간의 관계는 지난 수년간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요. 특히 이번 왕이 부장의 방일 기간에도 왕 부장은 일본의 어선이 다오이다오의 민감한 수역에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내 비판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중국이 일본에 손을 내민 것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이 대중국 공동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선수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일본은 모태기 외무상 방중 문제에 대해 심히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중국은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웨이펑어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일본과의 접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최근 중국은 미국의 입장에 완전히 동조하는 호주를 제외하면 미국 우방국들과의 접점을 늘리면서 당근 전략을 사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한한령을 조금씩 해제하면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왕이 부장의 방한 직후 중국이 한국 게임에 대한 유통 허가권을 내주면서 사드 배치 이후 처음으로 한국 문화를 중국에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이는 왕이 부장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문화산업 간 교류 확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죠.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는 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은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진핑 주석이 이르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 한국을 찾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일본의 대중국 협상 전략을 참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일본이 영토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취하면서 중국이 영토 문제를 제외한 협상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 역시 미국과의 안보 협력 관계에 대해 마지노선을 정하고 중국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든 중국의 입장이 강경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외교 당국의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죠. 특히 과거 사드 배치 직후 중국이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 등에 모두 반대하는 이른바 삼불 정책을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현 상황에서도 한한령 해제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압박 정책을 꺼내드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해 중국 역시 조바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만큼 시간은 더 이상 중국이 아닌 한국의 편이라는 의견이 더욱 많아지고